저부터 할까요? 좋죠. 그 노래 아세요?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죠? 무엇을 햇볕은 퍼다가 쨍쨍 모래하는 반짝. 조약돌로 떡해놓고 아니 모래 죄송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소반지어 조약돌로 떡해놓고 언니 오빠 모셔다가 맛있게도 냠냠. 네. 기억나세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요 중에 하나인데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공사판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근데 모든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위험. 그리고 거기에 가면 다 있어. 벽돌이 있어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깨면 고춧가루 되는 거 알죠? 알지. 그다음에 이제 풀 뜯어가지고 알지, 하나 뭐 되죠. 네, 그래서 맨날 그 저기 돌멩이로 그거 이렇게 찍는 거 그거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진짜 맨날 밥하고 떡 찍고 막 그런 걸 했는데 이 동요가 있었던 시절에는 아마도 실제로 아이들이 모래로 이거 밥이라고 혹은 돌멩이로 이거 떡이라고 이러면서 놀았으니까 그 동요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밥하고 똑같이 생긴 진짜 깜짝 놀랐어. 밥그릇도 있고 떡하고 똑같이 모든 뭐 과일 뭐 야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지금 시대 아이들하고 우리처럼 돌멩이를 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면 놀았던 아이들하고 누가 더 창의적일까 했을 때 전 제가 더 창의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 로 마테리얼은 그 공사판 도구들 그런 거기에 흩어져 있는 그 자재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공간이 그 경험을 그 노래로 표현하는 건 교수님은 진짜 100% 표현적인 지능이 있으시군요. 감각적인 지능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꼭 이 물건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사용될 것이야 라고 추론과 유추가 가능한 것과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경험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아이들이 노는데 엄마가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어요. 놀이터에 놀면 아이들은 놀이터 안에 그 놀이기구에 있고 그 주변에 엄마들이 다 서서 우리 아이가 놀이터 전문가들도 그런 자리를 일부러 마련해서 짓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엄마들이 앉아서 우리 아이가 너무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와 상호작용하는데 어떤 도움을 필요하여 하는지를 엄마가 간섭해요. 예를 들면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얘가 아니고 간섭이야. 여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나한테 적절한 그 반응을 안 보이면 아이는 바로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얘 우리 아이가 너랑 같이 놀고 싶다고 하지 않니? 뭐 이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들은 그게 왜 문제인지 알까? 문제인지 모를 뿐더러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아실 거예요? 아니 나는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거의 100% 내 너무 사랑하는 자녀보다 내가 오래 못 살아. 그래서 항상 부모는 얘가 나 없이도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유능하게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이지 얘를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안전하게 그냥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100% 정확한 말이잖아요. 아유 교수님 저기 우리 수강 신청할 때 엄마들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수강 신청 엄마가 해주고 잘안 하는 전화 아버지 전화 오는 거 진짜 요새 준비장도 내 아들이 군대 가는데 회사에서 전화 온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시는 건 알겠어. 그리고 너무 마음도 짠해. 우리도 엄마였으니까 너무 짠한데 그렇게 두시면 내가 먼저 갈 때는 눈 못 감을 것 같아. 불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아. 그거는 아주 먼 얘기라고 치고요. 그건 아주 먼 얘기라고 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엄마 없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오케이. 엄마가 지금 열심히 아기를 열심히 24시간 돌보면서 얘의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어떤 식의 그런 간섭을 하는 게 이 아이를 돕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것부터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한테 얘기할 때 너무나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단적인 문장부터 얘기하면 제가 어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인공지능 직업이 없어진다 하는데 얼마나 이걸 실감하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니들한테 물어봤는데 답은 0%다. 어디 그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겠냐? 뭐 설마 설마 의사가 없어지겠냐? 설마 변호사가 없어지겠냐?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해? 100% 없어지는데. 아니 그 엄마들이 믿는 거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 직업은 없어진다고 하면 그 말은 믿어요. 우리 말은 안 믿는다니까. 아니 근데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더 정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실수라는 게 있는데 걔네는 실수라는 걸 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 직업을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게 엄마나 아니면 진로 상담사들도 정말 잘못했죠. 진로 컨설턴트들이 이런 직업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그 직업이 있을까 없을 것이냐를 100%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막말로 의사가 있을지도 몰라, 변호사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너무나 소수일 거고 내 아이가 그 직업을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됐어. 그러면 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내가 계속 대처해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저는 직업이 아니고 진로가 너무나 중요하고 진로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고 이런 성향,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런 쪽에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고 능력을 가졌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막내로 자랐는데 저는 1년에 한 12번 정도 파티를 제가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아니 가족들한테 가족 그래? 파티를 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오빠, 언니가 거의 다 참아준 거야. 뭐였냐면 제 이름이 민성애인데 사회민성애, 기도민성애, 노래민성애, 연설민성애, 축도민성애 이렇게 파티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그걸 다 참아준 거예요. 근데 지금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저 여자 말 되게 잘한다. 저 그것 때문에 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어디 가나 제가 말 잘하는 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 아나운서 되라. 그랬으면 전 굉장히 제 재능을 다 발휘하지도 못했을 거고 굉장히 제한됐을 거고 저는 그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한 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음악을 한 거는 성악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프리마돈나가 되는 걸 꿈을 꿨겠죠. 그 오페라 가수가 되고 무슨 히트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뭐 이런 걸 꿈꿨었는데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내가 노래를 세계적으로 잘하긴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노래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음악을 활용한 다른 학문들을 이제 넘보기 시작했어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음악 치료학 뭐 이런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있던 시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유학 가서는 내가 이제 성악을 했으니까 합창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합창 지휘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합창 지휘를 공부했고 그래서 지휘자로 활동을 또 오랫동안 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음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하기도 했고 그거 진짜 탤런트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에 있을 때는 우리 이제 어린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또 음악 그러니까 유아 교육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구하고 지금은 이제 또 그런 아이들을 직접 제가 이제 또 한번 가르쳐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어려서 배운 거는 음악이지만 그 음악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서 원하는 역할이 바뀌면 제가 거기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제가 꾸준히 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 어머니들이 내 아이를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어디서 매스컴에서 많이 듣긴 했어. 좋아하는 걸 시켜야 돼. 들었어. 그래서 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선수가 돼야 돼. 음악을 좋아하면 피아노를 치거나 뭐 어디 가야 돼. 미술을 좋아하면 화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쫙 가는 거는 이 아이는 미술을 잘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수학적인 것도 좀 있고 또 뭐 시대적인 약간 호기심과 탐구력도 있으면서 민감함도 있고 그러면 얘가 연그러지면서 얘가 할 수 있는 일, 얘가 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이 어마어마한데 만약 얘가 너 미술 좋아해? 그림 그려서 뭐 어디 디자인 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이 많은 길 중에 그냥 이렇게 쭉
다른 거고 그게 이 왜 나머지는 그러냐면 모르는 거지. 엄마가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아는 걸 얘들아, 엄마가 아는 거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될 돼.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몰라. 인정해. 난 자기랑 나랑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시대가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시대를 지금 20-30년 겪으면서도 이렇게 변했는데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 우리 애들은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얘네가 어떤 능력 하나를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능력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능력이 그 시대에 맞는 역할로 변형 가능한 능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맥락, 어느 시대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본인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그치. 거예요. 그 기술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이었고 우리 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 기술이 뭔지를 찾는 거가 꼭 반드시 직업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을 그냥 이렇게 좀 열어두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너 그거 잘해? 그럼 그 직업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를 막 이렇게 우리가 몰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임대업자인 거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큰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우와 웃고 말지만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저는 그 지금 질문을 주실 때는 그러니까 알파고 쪽에 포커스를 맞춘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인공지능 개발이라든지 이쪽에 더 훨씬 비중을 두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에 이제 지금 연구하는 그 그룹들이 굉장히 빵빵하게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바둑을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계가 다 할 수 있고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해도 결국 사람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역할은 끊임없이 사람이 하지 그걸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로봇이 대신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마음에 또 내가 반응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사람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더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읽는 법,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또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둑을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그 대국에서 상대의 그 수를 읽는 거 이거를 엄마들이 귀하게 여겼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저는 또 약간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저는 이제 교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저는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플러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수님의 의견한테 반대하는 건 뭐냐면 저는 사람이 남는다. 이게 되게 웃기지만 알파고나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남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저를 파악했어요. 근데 저는 변화무쌍하거든요. 그쵸. 더구나 어린아이들은 그쵸. 인공지능이 얘에 대한 데이터를 쫙 모아도 얘가 성장하면서 정말 무서운 16살 사춘기를 겪으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를 다 읽는다? 그런데 엄마는 그걸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웃바우 브레인에 있는 커리큘럼, 그 바우하우스 커리큘럼은 왜 로우로 들어갔어? 재료도 로우로 들어가고 우리도 한번 정말 벌거벗은 마음과 몸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뒹굴면서 다시 나오는 이 과정에서 정말 이 시대에 남아있는 두 가지 요소라고 세상 모든 외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창의성과 감성을 남기고 키우고 개발하고 그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뜻에서 단지 어떤 것이 있을 때 바둑을 가르친다. 우리 자꾸 정답 얘기하지 말자고요. 무슨 얘기가 있으면 바둑 가르쳐. 이거 코딩 가르치는데 월 800을 쓰고 있으면 너무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아니고 나는 그 코딩 배우는 것도 진짜 그 뭐지? 우리가 그거 기계 다 알아야지 운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운전 면허증 있고 그냥 드라이빙 하다가 고장나면 저기 정비소 가져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코딩 다 알아야 되나? 아니지. 누가 만들어주면 우리 쓰기만 하면 되는 그 거 질문 아닐까?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떤 어머니가 너무 힘든 모습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이 아무리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도 내 아이는 창의적이 아니다. 그 창의적인 거를 복습하는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는 영원히 이제 토론 주제야 진짜. 네. 네. 교수님, 저도 피아노를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저는 김성원 교수님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오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음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음악가야. 끝. 그러면 나는 막 옆에서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김성원 교수님은 일단 음악을 이용해서 음악이라는 것도 좀 소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감정, 또 인지 자극, 또 얘가 정말 풍성하게 일으켜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솔직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 모든 사람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산토끼 토끼야 이래야 되거든요. 저는 절대음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짜증이 나요. 왜 어떤 사람이 토끼야 내려와야 되는데 토끼야 약간 반음 올라가는 거 알지? 이렇게 아니 플랫 내려가거나 미분음 기분이 정말 확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절대음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아이들이 이거에서 약간 이렇게 음을 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네네. 다른 소리를 집어넣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협화음이고 규칙을 벗어나는 음을 규칙을 벗어나는 음악. 그래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몸짓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첫날 너무너무 짜증이 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학기가 끝날 때 제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뭐냐면 몸을 움직일 때도 우리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따다단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불편한데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춤을 췄거든요. 그게 이제 뭐예요? 좀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꼴리는 대로? 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신의 정서, 자신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건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이미 음악이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음 다음에는 어떤 음이 오는 게 좋다. 이렇게 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위로 음이 올라갈 때도 뭐 먼저 조금 올라가고 나중에 많이 올라가는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작곡 규칙도 있고요. 뭐 어떤 화음 다음에는 어떤 화음은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 오케이. 네, 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박자 같은 것도 저희 그 시아버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그 저기 마취를 틀어놓으세요. 빠바밤 이런 거 막 아침에 틀어놓으세요. 마취를 트시면 하루를 저기 새마을 노래 안 트시는 게 다행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깨우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디스치플린 한 상태에서 하루를 살겠다 뭐 이런 건데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를 지내신 분이니까 일제시대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이니까 그 교육의 그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엄청난 규칙이거든요. 마취는 4분의 4박자에 규칙과 창의성은? 규칙과 창의성은 규칙이 꽉 차 있으면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지. 규칙 가운데 불규칙이 섞여 있거나 혹은 불규칙한 가운데 규칙을 찾아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불규칙한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우리가 얘기한 오해된 창의성하고 그렇죠. 그거는 오해된 창의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 가운데서 불규칙한 것들을 자꾸 도입을 시키는 것들이 지금까지 음악사의 발전이었거든요. 오케이. 그럼 교수님 우리가 아이가 앞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한 회기 정도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면 그 변증법이라는 거 아시죠? 변증법을 이 교수님이 얘기한 거에 넣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토끼야.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확 틀어. 예를 들어서 동요를 거꾸로 뭐 하거나 아니면 그 다장조와 뭐 단조를 같이 연주하거나 조가 다른 거를 동시에 연주한다는 거. 그리고 한 번 자극을 준 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더 반대로 가봐. 그럼 어떤 애는 요만큼 가고 어떤 애는 이만큼 갈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소리지만 돌, 유리 우리 다 이용한 재료들이 있어요. 종이 나무, 스틸 뭐 이런 것들로 다 아이들이 그 소리를 최대한 저 끝까지 한번 쫙 가보도록 우리가 제공할 거예요. 제공한 다음에 자 이제 규칙적으로 조금만 와봐.
조금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정까지 오면 안 돼. 조금만 와봐. 그 가운데서 창의적인 표현을 그쵸, 우리가 그쵸. 네. 찌르죠. 아니 더 여기 오케이 그게 좋아 거기 그게 그거를 이제 완성된 한 회기의 커리큘럼을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그 과정 중에서 아이가 음악을 이렇게 변경했더니 음악이 이렇게 되네 정도가 아니고 아 내가 인생에서 혹은 학습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이 있어. 오케이 그럼 좀 반으로 가볼까? 더 가볼까? 더 가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나만의 창의적인 합체를 한번 만들어보자의 과정을 연습하는 회기라서 이 회기 안에 재료 다 들어가고 저희 재료 다 들어가고 특히 그 회기는 교수님의 톤이 굉장히 강력한 매개체로 들어가서 불러가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3-4시간 하면 저는 100% 아이들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3-4시간만으로도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과 달라지죠. 굉장히 달라지죠. 달라요. 인생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학습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일단 뛰어나가면서 엄마가 보면 엄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아이는 왜 얘기 안 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이 전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기쁜 마음이 막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질 거라고 그러고 어떤 아이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어머니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엄마의 그림자가 보이는 순간 자기는 블랙홀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여튼 여기의 시간이 그만큼 즐겁다는 건데 그 한 회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회기가 그렇게 하는 거? 정반합 저는 정반합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반 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정반 미지의 세계 뭐 이렇게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도하는 건데 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디스커션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우리 괜찮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싸우진 않잖아요, 저거. 그렇죠. 근데 우리 토론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막 정말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마이크를 오래 잡으려고 그다음에 상대를 막 이렇게 누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토론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49, 이 사람 51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은 100으로 치고 나는 0이라고 치고 입장을 설명해 보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합일점을 찾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그냥 나는 0이고 당신은 100이야로 끝까지 싸우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쩌면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톤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규칙 가운데 불규칙을 넣고 불규칙 가운데 규칙을 찾아내고 뭐 규칙으로 끌어내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면 진짜 훌륭할 것 오케이, 같아요. 엄마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을 교수님한테 질문해 볼게요. 엄마들이 다 들었어. 네. 되게 재밌고 훌륭할 것 같아. 그 다음 의심이 이상하게 꼭 한 군데를 몰려. 네. 내 아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아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떤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면 질문을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또 혹은 이렇게 건드려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계속 궁금해하고 그 다음은 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뭘 할 건데요?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그 다음에 학습 동기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 이거 지금 외워? 이 답은 이거야? 이거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제 이미 다 제시된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애들이 힘든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애들한테 듣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선생님 왜 이것도 몰라요? 이 말. 아이들의 건방진 말.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못할 수 있어요. 엄마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은 100% 하죠. 네.